자, 그러면 이제 근거편에 있는 내용들 좀 볼게요. 자, 먼저 이제 1286페이지에 그 주 450번을 이제 볼게요. 자, 거기 이제 보면 박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 수의 필요성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요와 관련된 사조가 두 번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286페이지에 보면 451번을 보면 홍대영의 의상문답이 있어요. 그래서 의상문답은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1766년에 초 60일 동안 베이징에 다녀온 저자가 자신의 경험과 사상을 토대로 쓴 책인데 담원서 4집의 보유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시론과 하자 간의 두 사람의 문답체로 구성이 됐고요. 30년의 독서를 통해서 당시의 유학적 학문 세계를 모두 체득한 조선의 학자 허자가 60일 동안 북경 방문해서 중국 학자들과 사귀면서 실망하게 됐고 결국에 낙신하여 길국길에 오른 허자가 남만주의 명산했던 오무효산에 은두하고 있던 시용을 만나서 학문에 관한 토론하는 형식의 글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인공 허자는 정통주의 조선의 학자들, 시동은 서양과학을 받아들인 새로운 학자로 대변하고 보이는데 내용을 보면 인간과 금수, 초목 등 세 가지 생명체는 지각 해를 있고 없음은 서로 다를 뿐이지 어느 것이 더 귀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 어떤 세계관을 배척했고요. 주기론을 바탕으로 오행 대신에 서양의 사원순을 거론했고, 그 다음에 지구는 하루에 한 번밖에 자전하여 그 낮과 밤이 생긴다는 지전설을 이제 주장을 했죠. 그래서 그 밖에 인류의 기원, 계급과 국가의 형성, 법률과 제도 등에 대한 천문 율령, 산수, 가학, 지진 등등을 등 폭넓은 논의를 담고 있다. 그다음 452번은 이제 기해론이죠. 그래서 기해론은 이제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이 부분을 자 건너뛰어가지고 453번을 이제 보면요. 그 내용은 이제 뭐냐면 다산 정영이 이제 하성을 축조할 때 발명한 고안품들 얘기, 거중기, 농로, 그 유언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 거중기, 농로와 함께 다산 정영들이 수원 하성을 축조할 때 새로 구한 박물품입니다. 그러니까 유언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의 큰 수대는 바퀴가 너무 크고 투박해 돌을 싣기가 어렵고 바퀴살이 약해 부러지기 쉬우며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단점이 있고 썰매는 몸체가 땅에 다 밀고 끄는데 힘이 들어 이들의 단점을 보완하게 만들었다. 정영이 밝힌 유언고는 제작법과 사용법에 따르면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바퀴가 제달식 수레바퀴보다 작고 바퀴살 대신에 서로 엇갈리는 버틴대 바퀴가 튼튼하다 등등 해갖고 유언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하성 축소 당시에 정영이 만든 유언고는 총 10대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제 작동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어가지고 기록에 남아 유언고성은 짐작할 수 있는데 실물은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네, 기록만 있지. 그 다음에 이제 454번을 보면 그 당시 박지원의 열화일기 속에 허생전, 호지 같은 것들도 있고 이 허생전, 민홍전 같은 소설에서 북벌용과 하이성, 허구성, 무의도식하는 양반의 위선을 폭로했다. 그래서 홍대의 위사문답도 비슷한 내용이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89페이지 보면 거기에 이제 홍대 지전설 관련된 사료 있죠. 그래서 김성문하고 홍대영이 지전설을 주장했는데 지전설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뭐예요? 자전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긴다는 거야. 지동설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456번을 보면요. 이건 이제 김성문하고 관련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 학자로서 최초의 지전설을 주장했고요. 홍대영 내용이 아니에요. 김성문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래서 일정한 시기도 주기도 인류 역사의 문명, 자연사의 흥망성쇠를 대표하는 순환적 역사 철학을 주장했고 역학도예라는 걸 저술했다. 그래서 쭉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고 이제 459페이지는 이순우가 이제 서양신부터 영세를 받았다. 그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아까 이제 그 내용 중에 그 유명한 그 뭐냐면 백과사전 관련된 책 있죠. 그래가지고 오주 연문 장정사고 관련된 내용이 그 뭐냐면 460번에 있어요. 그래서 1290페이지. 그래서 19세기 중엽에 편찬했는데 거기에 보면 역사, 경학, 천문, 지리, 불교,
등등등은 이제 여러 개 있고, 1417개 항목에 따른 내용을 번진설에 이용해서 고중학적 방법을 해석을 했다. 예, 그래서 유명한 이 백과사전, 이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대원의 우주관을 볼 수 있는 게 또 뭐냐면, 거기, 의산문당에 무한우주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한우주론이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이 무한우주론을 보면, 우리 지구는 뭐냐면, 하나의 점에 불과해. 우주에 비해서. 아주 큰 우주에 대해서. 그래서 그 무한우주론을 통해서 지구 중심론을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홍대영의 또 우주관에 또 보면, 지금 세계를 전 우주에 비교하자면, 전 우주, 저가 아니라 저자로 좀 수정해 주시고, 전 우주에 비교하자면, 미세한 먼지만큼 안 되며, 저 중국을 지구 세계에 비교하자면 10수분의 1에 안 된다. 그러니까 먼지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점에 그 중국의 나라는 10분의 1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홍대영의 우주관을 통해서 뭘 깼다는 거예요. 하이관을 깼다. 그 사상의 어떤 하이관을 깼다. 그러니까 천문학이나 그 지도를 통해서 지리학이 역사인식에 큰 영향을 주게 된 거야.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제 그 불교를 접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 인간의 역사가 공부할 가치가 있는가? 왜냐, 그 불교라는 것은 이제 보면 그 인간의 역사의 억경력을 다루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의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해. 그런 점을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막 공부할 필요가 있겠나.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역사를 안 하잖아. 너무 유치해서. 그래서 철학을 이제 발전됐지, 종교나. 그래서 했지만 이제 저도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하긴 해야 돼요. 계속.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생각이 들게 돼요. 우주를 공부하면 이 지구의 역사가 진짜 아주 하찮아 보여. 예.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온 건 그 홍대영과 관련된 내용이 462번에 있어요. 그 홍대영과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 사람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임용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익과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464번, 1292페이지. 자, 여기 보면 이제 이익은 유영훈의 학문을 계승해서 조선후기의 시사학을 대승했던 사람인데 독창성이 풍부하고 항상 실용적인 학문을 주력했으며 시필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색과 연구를 거듭했다. 그래서 이제 그의 개혁 방안은 획기적인 변혁을 도모하기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함으로써 현실에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특히 이제 그의 시각 사상은 그 정영훈 같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이가 이제 성호학파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호학 그 학파는 좌파, 우파 이렇게 두 개로 나누죠. 그래서 그 성호학파는 이후부터 비롯되어 18세기 때 한국 사상계에 새로운 방향을 부여해요. 시사학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그 학파 내부에서 진보적 측면과 보수 측면이 양면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안정복 계열의 우파는 옛 선언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성실히 시행하고자 한 데 반해서 좌파는 건철신을 선두로 해서 유교 경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 주제하게 된 회의, 비판, 서양 문화의 급진적 수용 같은 것들을 적극 주장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호 좌파는 진보적 사조는 당시 조선 봉건 지배체제의 민중정의 한 반영이었다. 해갖고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이게 페이지가 이게 하나 있었는데 표를 가지고 좀 설명 좀 하려고 했는데 뒤에 있죠. 이거는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고 그 다음에 관련된 이제 그 총괄평가 문제를 몇 문제 풀고 넘어갈게요. 자. 제가 이제 총괄평가 문제를 많이 풀면 좋은데 지금 진도 빨리 나가기 때문에 총괄평가를 이제 문제를 몇 문제만 딱 풀고 넘어갈게요. 그냥 84페이지 펴 보세요. 84페이지 86페이지인가요? 86페이지 84번 문제인데 84페이지가 아니네. 86페이지인가? 86페이지 84번 원래 거기 85번 적혀있지만 84번이에요. 잘못된 거고. 자, 거기 이제 볼게요. 다음은 중농주의 개혁과 관련된 사료이다. 가와 나의 그 토지 개혁 방향의 차이점을 소수해보고 가토지의 이제 그 뭐냐면 개혁의 한계점을 말해보시오. 그 다음에 기획의 기준을 정한 이유를 써보고 그 다음에 그 나의 그 뭐냐면
나의 저자가, 다의 저자가 니은의 생각을 현실에서 발휘한 구체적 사례를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 거기에 있는 84번의 가와 관련된 거는 누구와 관련된 거야? 유영훈의 균전론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익의 한전론과 관련된 내용이고, 다는 이제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정영의 기해론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토지개혁의 방향의 차이점은 가는 사적 토지 소유와 지주를 폐기하고 군도와 토지 분배를 주장하는 데 반해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 소유자 인정하는 가운데 사회에 제한하여 토지 소유 불균등을 해소하려고 했다. 이익의. 그래서 이익의 특징은 아까 읽은 것처럼 점진적 개헌이야. 점진적 개헌, 급진적 개헌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가토지 한계점을 이렇게 쓰면 일단은 뭐가 반영돼? 신분적 관념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해. 왜냐면 산홍일체라고 하면서 선비는 또 농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선비에게 땅을 많이 줬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토지 몇 불 5,000평 한정에서 한지 영업전 이렇게 영업전을 선정하는 이유가 뭐냐? 자, 일단 농민의 최소한 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생산한 것은 뭐냐면 생산해갖고 먹고 살 정도,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정도의 것을 양은 보장하기 위해서 영업전을 설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와 관련돼서 이제 정양홍이 실제로 한 게 있죠. 이 사람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뭐냐면 실행까지 했는데 거중기, 농로, 유용고 이런 걸 통해서 하성건설을 이용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주교도 쓸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주교는 학계에서 좀 많이 많아요. 이게 실제로 이제 정영훈이 주교를 했냐, 만들었냐, 그래갖고 이제 많이 많기 때문에 요걸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원성 건설 관련돼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8페이지 펴보세요. 68페이지. 57번 문제 볼까요? 자, 가와 다의 공통된 주장을 쓰고 이와 같은 토지 개혁 방안을 제시했던 경제적 배경을 쓰시오. 그리고 나의 이제 개혁 방안이 가보다 현실적 이유를 쓰고 다의 토지 개혁 방안을 제시한 사람이 현실적 방안을 제시한 다른 토지 개혁 내용을 쓰시오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뭐와 관련된 사람들은 중농주의자들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러면 보면 가는 이제 유용한 군전론과 관련된 거고, 나는 이익의 한정론, 그 다음에 다는 정영의 여전론이죠.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뭐냐? 중농주의의 공통된 주장을 쓰시면 되겠죠. 농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토지제도를 비롯한 각종 제도 개혁을 추구했고, 자연론 육성을 통해 토지개혁을 중요시하겠다. 자, 경제적 배경은 조선후기의 토지 소유의 편중이 심화되죠. 양극화 형성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자장동이 몰락하니까 그런 주장을 했고요. 그 당시 이제 나의 개혁방이 가보다 현실적인 이유가 뭐냐. 자, 그 당시 이제 나의 그러니까 이익의 한전제가 유엔의 군전제 외 현실적인 이유가 뭐냐. 농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면서 점진적인 토지 수요 등등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정제 내용, 그래서 이제 그 앞에 현실적 개혁 방향으로 제시된 다른 토지 개혁 방향을 기술해 보시오. 얘기했는데, 여전제는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앞에 뭘 제시했죠? 정전제를 제시했어. 그래서 이 정전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정제 그런 정전제가 아니라 재해석된 정전제라고 했죠. 그래갖고 이제 보유 노동량의 양과 질에 따라 농민에게 토지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거야. 근데 이제 책을 읽다 보면 교과서 내용이 좀 잘못된 내용이 가끔씩 보여. 이게 뭐냐면 우물정제 갖고 맹자의 정정제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교과서 내용이 잘못된 거야. 다 그렇게 서술된 건 아니지만 몇 개 교과서에 그렇게 보여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이 교과서를 좀 서술하신 분들이 좀 역사 전반의 지식을 좀 알고 깔고 봐야 되는데, 되게 보면 이제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내 보니까. 왜냐면 옆에 있는 책들을 다 뺏겼어가지고 잘못된 거 하나 있으면 뺏겼어. 그 똑같은 내용이 다른 책에도 나오고 다른 책에도 나와. 그러니까 제가 보면 마치 이게 잘못된 오개념이 많다 보니까 이게 사실로 알고 있어. 교과서에 이렇게 다 적혀있더라. 근데 보면 사실 까보면 소수 의견을 적어놓은 게 오히려 더 정답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면 BC 2333년이 삼국지사에 적혀있대요. 다 그렇게 적혀있어. 근데 그 교학사 부분이 정확하게 딱 그것만 BC 2330년 삼국유사가 아니라
동국 통감에 있다는 내용이 있어. 니베르가 삼국유사 동국 통감 두 개 같이 있고, 예. 근데 이제 대부분 다 뭐냐, 삼국유사야. 근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게 잘못된다고 판단되니까 바뀐 것 같아요. 지금 동국 통감으로 다시. 예.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 교과서 내용도 이제 보면 좀, 그 저술, 쓰는 사람을 너무 인지도가 높고, 뭐 학번만 따지고, 그 애들만 와가지고 이제 쓰는 것 같아, 보니까. 예. 그래서 좀 문제가 있긴 있는데. 자,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을 보시냐면, 70페이지 잠깐 볼게요. 70페이지 62번 문제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62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걸 알 수 있어요. 굳이 이제 한문 해석할 필요 없죠. 이거는 허자 나오고 뭐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시중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그 책 내용은 아까 의산문답 홍대형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다음 실용의 생각은 뭐냐? 요거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실용의 생각은 기초에 나왔던 거죠. 지구가 우주 중심이 아니라 각자 입장에서 중심이 될 수 있다. 결국엔 누굴 까는 거예요? 조선 사대부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 중심의 사대강을 까버리는 내용이죠.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니은의 신앙을 통해서 어떤 생각 비판, 아까 치면 이제 그 내용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대부의 중화사상을 이제 비판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이건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역사서 관련된 할 때 보고요. 예, 요 정도. 예. 이거 외에도 여러 문제가 있긴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기본소에 들어가서 공교에 들어가서 국학연구 학대 이제 볼게요. 자, 국학연구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 우리나라의 고유한 학문과 우리나라 고유한 언어, 역사, 뭐 지리 이런 것들 연구하는 거죠. 되게 국학과 관련된 그 연구는 그 세 시기로 나눠볼 수 있어요. 조선후기 때 나올 수 있고, 그다음 구한말 때, 그다음에 이제 그 일제시대 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조선후기 때 이제 그 국학 가운데 우리에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국사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국사 조선후기 때 국사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가는 한 3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예전에 동국지지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 최근에는 동사강목 같은 게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자 17세기 이제 역사책을 볼게요. 앞에 이제 15세기, 16세기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17세기 이제 역사책을 이제 보는데 17세기 역사책을 이제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이 17세기 역사책은 좀 약간 이제 이 시기가 분당 정치가 좀 파탄됐던 시기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 역사 인식도 당색에 따라 좀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뭐 그 일종의 이제 그 당색에 따라서 성격도 좀 당파성이 강한 그런 그 역사서가 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볼만한 건 별로 없어요. 17세기 때는. 다만 이제 요때 뭐 당군의 존재가 부각되고 동국지지 있죠. 동국지지는 예전에 기초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볼만한 해요. 자, 동국지지는 그 누가 썼어요? 일단 한백건이 썼죠. 이 한백건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그 서경덕 학쪽의 북인 계열이에요. 북인 계열. 그리고 남인 계열의 어떤 영향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역사적인 어떤 역사서적 호시로서 이제 실증을 되게 강조를 했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우리나라 고대사를 체계화시켰는데, 이때 고대사를 체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지리학적 관점을 통해서 체계화시켰어. 어떤 성리학적 가치나 명분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한강을 경계해서 남쪽과 북쪽 이원화시켰죠. 남반계 역사와 북반계 역사. 이렇게 해서 유교적 명분이 아니라 지리적 관점에서 체계화시켰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영훈이죠. 아방강역교 있죠? 네, 아방강역도 거의 비슷비슷한 지리적 관점에 입각해서 이제 역사 서술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되게 위치, 강역, 종족, 형세를 고정하고 특히 북방계 역사, 고구려 중심한 북방계를 선진적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이제 북부 지역은 고조선, 한사건, 부족국과 고구 연결되고 남부 지역은 진안, 삼안, 상고 이렇게 신라 이렇게 연결되는데 보통 이제 조선학자들은 남반계 역사를 되게 강조하죠. 근데 이 사람은 저 북반계 역사를 강조해서 후대에 이제 뭐냐면 신학파 역사 인식에 큰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사만설이죠. 예전에. 그래갖고 이제 만을 백제, 변화는 가야, 그 다음에 진화는 신라로 이렇게 정확하게 위치를 비정했어요. 이게 이제 예전에 사만 위치하고 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그 위에 잠깐 보세요. 자, 최치원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사만설 보면 우리 인식과 전혀 달라. 자, 최치원은 만을 뭘로 봤냐면 고구려로 봤어요. 고구려. 그 다음에 이제 변화는 백제로 봤고요. 진화는 신라로 봤어. 그래서 진화는 정확하게 이제 봐요. 신라로 다. 근데 마한과 변환이 좀 약간 다르죠. 그래서 마한을 백제로 본 게 아니라 고구려 봤고 변환을 가야로 본 게 아니라 백제로 봤어요.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건 이제 사만정통론 아시죠? 사만정통론. 그러니까 사만정통이 아니라 저기 뭐야. 일동 사만의식. 예. 여태 사만의식에서 사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만의 개념이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개념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 보통. 그래서 이제 나중에 최치원의 견해를 삼국유사에서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삼국유사의 견해와 또 동의돼요. 삼국유사도. 근데 건건이라는 사람은 동국사라고 쓸 때 마는 백제로 봤고, 그 다음에 변환을 어디로 고구려로 봤어요. 좀 다르죠. 가야로 본 게 아니라 진화는 신라로 봤어요. 예. 그 다음에 동국지서는 이제 그러니까 건건은 이제 그 동국사 당설 이제 인용한 거고, 그 다음에 한백교는 동국지 얘기가 있어. 이거는 제대로 봤죠. 백제를 이제 오늘날 충청도 일대로 봤어요. 그 다음에 충청도 전라도 일대로 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경상도 일대 이제 번안과 진안이 있다. 가야 신라가 있다.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오늘날 인식과 거의 유사하게 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실증적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호소, 호남은 충청도, 전라도는 만호, 영남, 일도, 경상도는 이제 진안과 변화를 보게 돼요. 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것이 이제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다.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강이라는 책인데, 여사는 이제 고려 열자할 때 여자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고려의 역사예요. 그래서 고려의 역사를 이제 했던 건데, 노동계통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북벌 운동을 고취시키는 그런 역사서다. 그래서 이제 소중화 의식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서인데, 별로 이제 듣보잡이에요, 그냥.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그래서 시찬 역사도 거기 딱 여사가 나오니까 이것도 뭐예요? 고려사인데, 이때 이제 시찬 여사는 그 고려사지만 고려사가 이제 마무리고, 그 전에 역사까지 다 달아요. 상고사부터 고려까지 역사를 다룬 이제 통사인데, 요 시찬 역사는 이제 노동계 역사가 아니라 남인계 역사예요. 그래서 남인들은 항상 강조된 저리를 지키는 거야, 저리. 그래서 그 저리를 이제 강조하는 도학적 역사 소설을 했고, 중국사를 우리 역사 속에서 서술했자. 그래서 중국사를 우리 역사 속에서 이제 서술돼갖고, 그 뭐냐면 우리 역사 사설을 이제 관련된 중국사 자료를 또 인용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서술하면서 중국사 자료도 많이 인용하고 이런 게 소중화 의식이 들어가 있다 또 있고요. 동사가 있는데 동사가 허목이 있었죠. 이 동사도 허목이 쓴 동사도 있고 뒤에 또 다른 동사가 있어. 그래갖고 이제 동사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좀 이따 얘기할 텐데, 그래서 허목이 동사를 썼고 그 다음에 뒤에 또 동사 하나가 나와. 이종이라는 사람이 뒤에 이제 동사를 또 썼어. 근데 다른 사람이 쓴 책이에요. 요때 이제 동사는 남인계통에 쓴 사서인데 되게 민족적 세계관을 수용했고 성리학적 명분보다는 뭐 인간의 합리성의 학문적 체계 단계를 주장했고요. 그다음 고구려 문화를 강조했고 북방계 역사를 강조했죠. 그리고 이제 항공의 역사의 시작을 받고 동이 문화를 당국 문화로 인식했다 등등. 그래서 있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역사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오타가 좀 있는데 여기 역사사자가 아니라 일사자야. 일사자 좀 고쳐주세요. 동사가 일사자.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신학자 역사인식을 보죠. 18세기에서 19세기 때부터 신학자 역사인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물어본 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 신학자 역사인식은. 예. 그래갖고 이제 지금까지 역사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전에 삼국시대 때 역사관은 신학적인 역사 세계관이었죠. 그래서 삼국사기 초기 때 쓰여져 있는 각종 신화들 있죠. 신화를 역사로 생각했어. 그 당시에는 역사, 문학, 신학이 거의 동일했어요. 근데 이제 4세기 이후부터 이제 유교가 도입되면서 이제는 역사가 문학이 아니고 신학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삼국사기 4세기 이후부터 기사는 좀 약간 신빙성이 있어. 그래갖고 이때 이제 유교적 사관이 들어오면서 무징불신, 개혁불능난신, 뭐 수리부작 이런 개념들이 들어오죠. 물론 이제 아직까지 확립되지 않았지만 조금씩 확립되기 시작해서 언제부터 확립됐어요? 고려 중기 때, 그 당시 이제 삼국사기 때부터 확립이 됐고요. 자,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더 파라다임이 바뀐 게 뭐냐면 18세기 때부터야. 18세기 때부터 중국에서 뭐가 도입돼? 고중학이 도입되죠. 그래서 실증을 강조하는 역사학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실증을 강조하는 역사학의 단초가 그 앞에 있었던 17세기 때 동국지에 좀 보이다가 18, 19세기 신학자 역사가 보이기 시작한 거야. 예. 그래서 이런 세 개의 파라다임이 가지고 있다. 신화적 세계관에 머물러 있는 단계에서 그 다음에 다시 유교적 역사가 머무는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 18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고중학이 도입돼서 실증적 역사가 도입된 단계. 이렇게 세 개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신학자 역사 인식을 제가 정리를 했어. 되게 신학자들은 이제 어떤 계통이냐면 남인 계통들이 많아요. 남인 계통.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소원 계통인데 소원 계통은 남인 계통이 많은데 특히 남인 계통의 역사서가 좀 많죠. 물론 노동 계열도 있어요. 노동 계열도.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18세기, 19세기는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달라요. 약간 미세한 결이 다른데 18세기, 19세기는 일단 중국과 분리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독자적인 어떤 역사관을 인식했던 것도 공통적이에요. 네, 독자적인 인식을. 근데 18세기는 대체로 사만정통을 깔고 봐. 사만정통을. 그래갖고 이제 아직까지는 중세적 민족주의, 하이걸 완전히 탈피하지 못해요. 하이가라는 걸 아시죠? 하와 이를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와 이가 이제 좀 다를 수가 있어. 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이 아니라 문화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문화적 역량을 없는 사람은 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이가 깔려 있어. 그래서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뭐예요? 조선 중화주의도 이제 하이간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들어가면, 사만정통이 하이간이 다 해체돼 버려. 그래서 고유의 역사 정체성을 봤던 민족의식을 확립하고 하이간을 탈피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하이간을 가지고 민족의 어떤 정체성이나 어떤 정통론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을 그 자체로서 막아요. 고유한 사건을 통해서. 이걸 문헌고중학적인 어떤 입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영역을 깔고 뭐 어떤 도식을 깔고 이제 역사를 반반해. 이런 도식이나 평균을 다 없애고 뭐죠? 그 자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개별적인 역사. 그래서 18세기 때는 실증을 받아들였지만 반만 받아들인 거고 19세기 때 뭐예요? 실증을 완벽하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주의할 것은 그럼 19세기 때 들어가서 사만정통이나 중세적 어떤 민족주의 감정이 없어졌냐? 그건 아니에요. 19세기 때 그렇게 얘기한 거는 일부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 대부분 계속 가지고 있었고 이게 이제 구한말 때 또 사만정통이 나타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19세기 때 얘기는 일부 사람들의 얘기를 이제 도식화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연구 방법론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영역적, 사만정통역.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먼저 깔고, 그 다음에 그 비슷한 걸 이제 사료를 추구하는 이제 끼워 받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도식을 밑에 깔고 그 관련된 사료를 편집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갖고, 뭐, K대학생은 뭐 술 많이 마신다. 그러면 K대학교 가서 이제 다 조사하는데, 맥주 많이 마신다. 이렇게 이제 가설하고, 그럼 맥주만 마시는 애들만 찾는 거야. 근데 그 K대학생 맥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뭐 위스키도 마실 수 있고 소주도 마실 수 있고 막걸리도 마실 수 있죠. 근데 그런 애들은 다 없애버리고 맥주만 마시는 애들만 찾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해. 그래갖고 K대학생들 맥주도 마시고 막걸리도 마시고 등등등등 마신다. 이걸 이제 문헌고중학적 방법이라고 하죠. 예. 그 다음 북방의 영토인식도 같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전에 북방의 영토인식은 18세기까지는 하이난에 기반해갖고 북벌령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당시 그 명나라 원수를 갖고 청나라를 치기 위해서는 북방의 어떤 지리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런 것들인데 19세기는 그게 아니라 고토회복의식이야. 그러니까 고토라는 건 잊어버린 영토죠. 잃어버린 영토를 다시 찾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고구려, 발해 이런 동이조의 역사, 우리 역사이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역사를 다시 찾아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토회복 의식이 이제 강해진다. 그러면서 공통 18세기, 19세기 때는 뭐가 발전? 지리 역사, 그러니까 지리를 연구하는, 그러니까 고대 지리를 연구하는 학문들이 발전돼요. 왜냐하면 이 고대사 보면 위치 지명도 있죠. 근데 지금 그다음 조선시대의 위치 지명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것이 어디 있는가를 같이 연구하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제가 어디에서 이제 도표를 정리했냐면 그 한국사 길라잡이에 보면 이제 그게 잘 정리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부분을 제가 그냥 이걸 보고 나서 정리를 한 거거든요. 예. 자, 그럼 특징을 볼게요. 이건 이제 특징은 전반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전반적인 특징들을 이제 보면 그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전에 한번 또 기출에 나왔던 거고요. 객관식 기출에. 그래서 치자 중심의 역사관과 중국의 문화권을 탈피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독립 단위로 이제 역사를 인식했고 예전에 중국의 한 부분으로만 인식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보면 자 유교적 합리주의를 탈피하여 문헌 고증 방식을 대두화 경향과 역사의 분리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경사일체적인 어떤 역사에서 벗어나서 역사가 이제 경학에서 이제 분리돼 나가죠. 그래서 안정복, 그 다음에 한치욱, 이긍익 등등등 있는데 최초의 전문 역사가는 누굴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안정복이에요. 안정복. 그 다음에 역사서를 주체가 기층민으로 확대됐고요. 그 다음에 국제질서의 도덕관계보다는 세력관계임을 인식하고 그래서 도덕중심 사관을 비판해요. 그래서 자강을 강조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냐면 역사 연구에 뭐가 도입되냐면 지리학적인 어떤 연구가 이제 강조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잠깐 디귿이 고대사 강력을 이제 강조했다. 그래서 세력 관계를 통해서 이제 있고 고대사 강조가 이제 있다. 이게 끊고 이게 디귿이 아니라 독립된 학문으로서 이게 나와야 돼요. 역사지리 연구 고대사 강조. 예, 요 부분이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예, 화살표 연결된 게 아니라 역사지리 고대사 강역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자, 그 다음에 18세기지만 18세기 때 도통동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도통전은 뭐예요? 도가 어디로 갔다는 거야? 이제 중국이 명청 조치기 때 청나라가 망하고 나서 아니 명나라 망하고 나서 조선 왔다는 거죠. 조선 중화주의. 그래서 그거에 입각해서 그 당시 당군 기자를 정통으로 해갖고 한국사 영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예전 시험 문제 나왔던 사만정통론이죠. 그래서 이 사만정통론은 이제 예전에도 정통론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걸 정리한 사람이 이익이고 이익이 누구한테 계승시킨 거죠? 안정복을 계승시킨 거죠.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 자, 그 다음에 북학사상을 기반으로 정통론의 역사인식을 청산하고 중국과 다른 당군 및 동의문화권 인식했다. 이거는 이제 앞에 건 18세기죠, 니네들. 이건 몇 세기 때요? 19세기 때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유독공의 발해고나 한치의 해동 역사, 그 다음에 홍성주의 동사세가, 이건 다 19세기 사고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만정통론이 깔려있지 않아. 영역적인 방법이 깔려있지 않고 기납적인 검증을 깔려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개별적인 검증을 통해서 역사를 서술했다. 그래서 19세기 때 들어가서는 어떤 중세적 민족주의를 설명하지 않고 하이관을 청산하고 어떤 근대적 어떤 민족주의 개념이 등장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의의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발해사 연구가 심화됐죠. 그래갖고 이제 대표적인 게 유독공의 발해고 같은 거 있죠. 이건 예전 시험 문제는 그래서 만주 지역의 역사까지 진행이 됐다. 등등.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개 보면 18세기, 19세기 공통점도 있고, 어떤 건 18세기, 어떤 건 또 19세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분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국 역대 총목이 홍만조 있었죠. 문헌고증학적 방법을 통해 당군에서 조선까지 서술했는데, 이게 이제 약간 그 뒤에 이게 어떤 사만정통론의 단서가 좀 나와요. 그래서 요때 정통론을 제시했는데, 당군, 기자, 마한, 통일신라. 그래서 한국을 정통이 없는 무통을 보고, 그래서 그 단서가 이제 보이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했던 게 그 이익의 성사설이죠. 예, 이익은 별표 진짜 2개 쳐놓고 보세요. 이거는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은 이제 그 중국 중시의 역사관을 비판해요. 그래갖고 민족의 주체적 자각 고치를 기여하고 사만정통론을 제기하죠. 이거 외워두셔야 되겠죠. 사만정통론은 결국에는 그 밑에는 뭐가 깔려있어? 조선중화주의. 예. 그래서 조선중화주의라는 건 뭐냐? 명나라 망하고 청나라 넘어가니까, 명나라에 이제 가지고 있는 정통이 어디로 넘어갔다는 거야? 청나라 오랑캐가 건너뛰고 우리한테 넘어갔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는 정통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정통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정통을 뭔가 순서대로 뭐냐면 역사서를 체계화시키고 있겠죠. 정통론이 깔려서. 그래서 당군, 기자, 사만, 통일신라 이렇게 했는데 당군은 이제 우리의 문화적 주체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고 정통. 기자는 왜 그런 거야? 우리나라에서 조선의 중국 문화를 선진 문화를 도입했던 사람인데요. 그러면 중간에 누가 있었죠? 위만이 있죠.
위만은 왜 안 집어넣었을까? 찬탈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위만의 역사적 실체는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정통이 없다는 거야. 찬탈 때문에. 그 다음 기자의 자손이었던 누가? 기자의 자손이었던 그 준이 위만한테 쫓겨나서 어디로 갔어요? 사만으로 갔죠. 그래서 결국엔 정통이 누구한테 넘어간 거죠? 사만으로 넘어가죠. 이게 사만 정통문이에요. 그 중에 사만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뭐야? 마한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는 이건 뭐다? 무통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주자가 말하기를 하늘에는 태양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태양이 세 개가 있으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무통 처리한 거예요. 주제의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서로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다 무통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누구야? 통일신라. 네, 통일신라.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이렇게 해갖고 조선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예. 근데 예전에 기출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그 고대 어떤 역사 체계를 정통성을 이제 서술해라. 그래서 삼환정통 중에 고대니까 어디까지 딱 써야 돼요? 중세가 아니라 통일신라. 아마 중세까지 쓰신 분도 있을 거야. 이제 고려 시대까지. 예. 근데 통일신라 딱 끊어서 써야 돼. 이것도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어. 또 괜히 쓰지 말라는 것까지 쓰라고 하면 썼다가는 예. 자, 하여튼 이런 조선중화조에 입각해가지고 이제 삼환정통을 제기했다. 자, 그래도 이제 중국 중심의 어떤 그 세계관을 탈피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좀 특이하게 게 뭐냐면 정통론을 제기했지만 하이간 또 안 믿어. 하이는 뭐냐면 하와 이를 구별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이간은 또 부정했어. 연결된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좀 특이해. 근데 그 제자였던 이제 그 안정복이라든지 정영호는 하이간을 그대로 계승했죠 또. 아니, 하이간이 아니라 하와 이는 걔는, 하와 이의 기준이 다를 수는 있어도, 하이간 계승했는데, 이 사람은, 이 뭐냐면, 그 하이간은 또, 부정을 했다. 정통론만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역사의 원동력, 횡불행, 우연, 시비, 시세,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시세로 봤어요. 그러니까, 시세라고 뭐냐면, 물질력을 바탕한 제형세, 그러니까 물질력, 경제가 중요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제일 나중인 것을 그 시비로 본 거야. 이것은 종전하고 다르죠. 제 예전에 그 성리학자들이 강조한 건 뭐예요? 시비잖아. 그래서 역사에서는 이제 도덕적 판단이 중요하죠. 경사일체적 고육간.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시세를 봤다. 그래서 시세는 상당히 중요해서 그 사람은 역사책을 읽고 나더니 이건 이제 딱 읽고 나서 시세를 되게 강조하고 그래서 이제 물질력을 바탕으로 한 제형세는 쉽게 말하면 경제적인 의미죠.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신 것도 뭐야? 돈 때문에 경제야. 돈을 안 준다면 여러분들 교사 됐으면 거의 없잖아요. 예,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어도 상당히 중요하죠. 베이스를 깔고 들어가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요거예요. 그 서양인들 만든 세계지도를 보고 이게 뭐예요? 서양인들 만든 세계지도는 공영만국전도죠. 그걸 보고 나서 중국도 대지 중에 한 조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리학적 인식의 변화가 곧 역사 인식의 변화로 연결되죠. 그래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완전히 탈피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성어사서는 이제 이익이 있은 성어사서는 전문적 역사서는 아니에요. 일종의 사본만 제시했는데 이걸 이제 전문적 역사를 전공하기 시작한 거, 공부하기 시작한 건 그의 제자였던 안정복이에요. 네, 안정복. 이 안정복은 그 이익의 제자고 최초의 전문적 역사가지만 좀 약간 보수적이에요. 성리학적 가치관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나 이제 서학 같은 것들 이제 반대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자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이제 두 개가 있어. 동사강목하고 열조통기인데 동사강목은 이제 일종의 통사죠. 그 다음에 열조통기 조선시대의 역사에서는 일종의 당대사고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 건 동사강목이니까 동사강목을 중심으로 볼게요. 이 동사강목은 이제 그 내용은 여기 간단하게 서술돼 있지만 제가 나중에 이제 그 10년도 기출 문제 분석할 때 같이 이제 자세한 내용을 이제 하기도 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개요만 보기도 하죠. 동사강목은 이제 그 조선 전기 때 동국통감이 있었죠. 동국통감가 이제 쌍벽을 이룰 만큼 잘 이제 이뤘던 책인데 기존의 동국통감을 비판하고 새롭게 만든 이제 역사서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뭐 동사강목 만들 때 이것을 뭐 국가 차원에서 뭐 만든 건 아니고 이건 이제 처음에는 집안에 이제 그 뭐냐면 그 밑에 있는 애들한테 일종의 역사서로 이제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영조가 보니까 괜찮네 하면서 그 뭐냐면 그 영조인가요? 잠깐만.
정조인가? 아니, 영조인가 정조인가? 하여튼 괜찮다 하면서 이걸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보게 됐는데, 자, 하여튼 그때 이제 이게 최초의 전문 역사서면서 강목제 사서다. 그 당시에 강목제 사서가 많았죠. 강목이라는 것은 이제 성리학적 가치 규모에 따라서 강과 목을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과 목을 나눈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성리학적 가치관 이런 것들이 개입됐다. 그래서 주자의 강목 기준을 비판적으로 수용해서 우리나라 상고살 정통을 수입하면서 요것들 정리해서 강목책을 정리했던 것이 있다. 근데 이 강목책은 좀 약간 문제점이 뭐냐면 이 강목책은 그 뭘 바탕으로 아니야 기본적으로 이건 편년체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 그 뭐냐면 통과 강목 있죠. 이것도 이제 그 앞에 자치관 그 누구야 사마강의 자치 통감을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편년체이기 때문에 좀 전문적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보강하기 위해서 그 앞과 뒤에 이제 뭐냐 기전체 부분을 해갖고 뭐 고라든지 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고 어떤 특정한 부분의 역사를 또 같이 집어넣거든요.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예. 자, 그래서 기존의 이제 책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참조했는데 이 참조한 책들이 많아. 그래서 삼국시대 같은 경우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기본사서가 했고 고조시대에서는 이 고조사나 그다음에 여상제강 같은 걸를 이제 했고 고조 말기에는 문진도 비문까지 다 정리했고 중국 서적까지 많이 이용했어요. 그래서 여러 책들을 보고 정리를 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예전에 사만정통로 수용했죠. 그래서 그 사만정통로 신라를 강조했다는 거. 근데 이 사람 한계가 이제 있죠. 발해를 외기로 분류했어. 그러니까 발해의 역사를 서술했지만 발해의 역사는 이제 말갈 왕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는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 역사는 아니고 우리 영토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외기로 서술했어. 그러니까 본류가 아니라 격가지죠. 격가지 정도만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이런 측면도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 이제 발해를 외기로 서술한 게 뭐냐면 청나라가 이제 만주 원류구에서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를 같이 엮으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청나라의 그 뭐냐면 누르하치 그 금나라 그러니까 청나라가 예전에 금나라였었죠. 금나라 이제 시조를 보니까 신라인이란 말이야. 신라인이기 때문에 신라의 후손이고 그다음에 그 여진족 신라의 후손들이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우리 민족이 청나라 동일하다. 만주족하고 똑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 당시 조선 사대부 입장할 때 되게 더러운 말이죠. 왜 자신하고 다 오랑캐 생각했는데 단순히 조상이 저 신라시대 때 왔다고 그것도 실증되지도 않는 사실 가지고 자기하고 같이 묶으니까 이제 만주하고 이때 당시에 어떤 기분이냐 만주하고 한반도 역사를 좀 분리시키려고 했어. 만주는 청나라 쪽이고 만주 쪽이고 우리 역사는 따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해가 이제 그 뭐냐 말갈족이다 해가지고 얘네들 말갈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좀 거리를 멀려고 했어 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냐면 청나 대립된 독자성 측면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나는 민족주의 의식이 깔려있는 거야. 예, 깔려있는 거예요. 예. 자, 하여튼 그렇지만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한국사 서수의 남북의 분열성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 통합적으로 온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신라 중심으로 받고 북쪽 그 발해를 좀 외교를 처리해갖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아님으로써 역사를 이제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분리시키면서 이제 분열성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동사가 있는데 그 앞에 동사가 있었죠. 여기 동사는 이종희가 쓴 동사예요. 좀 시대적 배경이 좀 다른데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기전체 형식으로 이제 서술됐고 그 다음에 발해해설을 독자적으로 최초로 서술한 책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편입시켜갖고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단군 조선을 공개 서술했다는데 또 의미고 상당히 민족주의 입각에서 쓴 책이 동사예요. 동사. 그래서 그 유교사관을 재정립하고 우리의 독자적 유교 문화를 우수하게 평가하고 그다음 반도사관을 탈피했고 그다음에 기전체로 쓰여지며 특히 단군을 본계에다 설정해서 사대적 명분론을 부정했다. 그다음 민족주의 관점에서 저술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뭐 이런 게 있고 나면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동사는. 자, 그 다음에 아방강역구가 있죠. 이것도 외워두세요. 저형을 썼던 건데 앞에 이제 그 동국지지와 함께 어떤 이제 성략적 명분이 아니라 어떤 지리적 관점에 입각해서 이제 역사를 나왔죠. 그래서 그 아방강역구는 우리 역사 강역에 관련된 고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백제, 번홍사, 가야, 철, 해운호수 초기 고대 문화의 성진성을 지적하고 그다음 백제의 이제 그 첫 도읍지가 서울이란 거 서울까지 맞췄어. 근데
이사함은 서울까지 맞췄는데 거기 풍납도성이 그 당시 이제 백제 하남 위대성까지는 못 맞췄어. 풍납도성보다는 그 밑에 저기 어디야 거기 그 밑에 이제 강명인가? 그 하남 쪽에 있는 곳까지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약간 밑으로 봤어요 위치를. 그렇지만 서울 부근이라는 걸 맞췄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발해 중심지가 백두산 동쪽에 고중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역사를 고대사를 이원적으로 파악했다. 그 이원적으로 파악한 건 뭐죠? 우리 고대사를 한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북방계 역사와 남방계 역사 이렇게 파악했다는 거, 이거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강역구에서 이제 진나라와 한나라 교체기의 열수 이북은 조선이다 하니 한무제 사군 지역이다. 그래서 열수 이남은 한국이라고 진국이라고 동쪽은 삼한 지역이다. 라고 하여 한강 이북의 고조선이며 한강 이는 삼한이다 해갖고 고조선과 삼한을 같이 병립한 나라로 봤다. 그래서 한강을 기준으로 고조선과 삼한을 같이 병립한 나라로 봤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하이간 측면에서 했을 때 종족적 지리적 하이간에서 뭘로 바뀌었다고 했죠? 문화적 하이간으로 이렇게 바꿨다고 했죠? 예. 그런 것들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헌고중 역사 19세기 들어가죠. 자, 앞에 이제 문헌고중학적 역사의 특징은 뭐냐면 종전 사만정통론이나 이런 하이간 중세적 민족주의를 해체시키고 사건 그 자체를 보는 거야. 우리가 이제 랑케의 문헌고중 있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랑케의 문헌고중은.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책이 한치윤 해동 역사.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유독공의 발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긍의 연려시 기술, 이런 것도 있는데, 자, 해동 역사는 이제 한층이 있었죠. 이 사람의 편찬 방법을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그 542호 중에 중국과 일본의 문헌들 다 조사를 했어.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을 모색하고 백과사전을 쓰고 저술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사서뿐만 아니라 중국 책과 일본 책 다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국사 인식의 폭을 확대했고요. 그 내용은 이제 뭐냐면, 자, 하이간을 퇴폐했고, 그 다음에 기자조선 이동설을 제기했죠. 그래서 기자와 마한의 연결성을 부정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 기자조선 이동설은 뭐냐면,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보통 기자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고 있어? 단군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기자는 있고, 기자가 있고, 기자의 후손이었던 준왕이 쫓겨나서 어디로 가요? 마한으로 연결됐잖아.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사만 정도는 가지고 있는 인식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을 별개해봐.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 상고시대에 많았다는 거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단군조선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기자조선인데, 그 기자조선은 어디로 건넜다? 중국에 건너와. 그래서 기자조선이 따로 있고, 단군조선이 따로 있고, 그 당시 많이 이제 위만이 와가지고 물리친 거는 기자조선이 아니라 뭐죠? 단군조선이죠. 예. 그래서 단군조선한테 준왕이었던 단군조선이 그 밑에 내왔다. 그러니까 기자조선이 아니라 단군조선이 위만한테 멸망하고 기자조선은 알아서 있다가 멸망한 거야. 두 개를 분리해서 봤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기자와 마한의 연결성을 부정했다.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발해살 재평가 정통론의 역사인식을 청산했다. 우리가 이제 사만정통론이 뭐 이런 것들 다 청산했다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좀 한계도 있어요. 여기는 한계도 안 적어놨지만, 이 사람은 542호 중에 그 책들을 같이 봤다고 했죠.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위선을 판별하지 못했어. 위선은 뭐예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걸 판별하지 않았어. 사회 검증을 제대로 안 하고, 그 다음에 왜곡이 많은 일본 책자를 그대로 믿었어. 특히 이제 일본 서기 같은 내용들, 이런 것들 그대로 시도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한계도 이제 남아있다. 그리고 단군조선과 고유신앙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 혈통과 문화적 독자성의 추구가 미약했다. 뭐 등등 있는데, 하여튼. 자, 그 다음에 발해고를 보죠. 발해고는 별표 2개 쳐놔야 되겠죠?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니까. 자, 발해고는 유독공이 지었죠? 그래서 이제 그 서문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한 다음에 김씨가 남방을 차지하고 대씨가 북방을 차지하고 발해고가 했으니 이것이 남북국이다. 남북국은 남북국에 사서가 있을 텐데 고려가 편찬하지 않는 건 잘못이다. 저 대씨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고구려 사람이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은 어떤 땅? 바로 고구려 땅이다. 그리고 여기는 밑에는 안 나왔지만 왜 편찬하냐? 그때 편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갖고 이제 발해가 망한 다음에 많은 유민들이 어디로 넘어왔어요?
고조 나왔죠. 그러면 당연히 자기들의 역사서도 가지고 내왔겠죠. 그러면 너네 역사서가 좀 달라, 보여달라 해갖고 그걸 가지고 편찬했어야 되는데 편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료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야. 그래서 발해 역사를 이제 할 때 이거 자체가 이제 어느 사서에 위준하냐면 주로 이제 중국적 사서에 위준해. 그래서 되게 친당서, 구당서, 그 다음에 이제 거란의 요사, 그 다음에 이제 좀 학대는 일본 쪽에 사서 있죠. 송일본기, 송일본기 후기 등등. 근데 중국적 역사에서는 발해를 이제 좋게 설명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심지어 내가 제 발해사 연구할 발해사 할 때 얘기했지만 발해라는 국명조차도 그 당시 굴렸는지 몰라. 왜냐면 중국 애들이 발해라 부르는 거지. 그 발해 사람들 자기들 발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일본 측 사서에서는 발해란 말이 안 나와. 대부분 뭐냐 고구려 고조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고구려 고조만이 많이 나왔다는 거는 그 발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국명을 발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구려 고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우리가 발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중국적 사서에 그렇게 적혀있기 때문인 거야. 예. 그래서 이걸 이제 통탄하고 있는데, 자, 하여튼 반도사가의 탈피와 남북국 시대 선정. 왜냐하면 발해가 이제 만주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북국의 역사 인식을 체계화시켰다. 그래서 신라의 삼국통일 불완전한 거 보고 반쪽자의 통일을 보고 발해와 신라를 대등하게 봤다. 남북국이라는 개념은 이미 최초 때부터 등장해요. 이거는. 그래서 신라를 남국이라고 하고 저쪽 북국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그리고 이걸 역사 인식으로 확립된 것은 이 유독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고대사 연구 시야를 만주 지역에 확대시키면서 한반도 중심 흡수한사를 탈피했다. 이것도 외워두세요. 그 교과서라든지 통론에 보통 의스라고 하면 요게 나와. 그래서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만주 지방을 확대시키고 한반도 중심의 흡수한사를 탈피했다. 그래서 예전에 기출에 또 예문에 나왔던 거고.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게 보면 연료시의 기술이야. 연료시의 기술은 누가 썼죠? 이긍이 있었죠. 예. 그래서 예전 판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한영호라고 썼는데 한영호는 우리나라 우리 역사 쓴 거고 한영이 아니라 이긍이 잘못 쓴 거예요 제가. 예. 그래갖고 이 연료시 기술은 기존의 사서들을 다 정리해서 근데 공식 사서를 정리한 게 아니라 야사들을 정리했어. 개인 문답 그런 것들 다 섭렵했고 그 다음에 이제 떠도는 얘기도 적어놓고 그래서 이 연료시 기술이 일종의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보는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 거의 대부분 연료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사실이 아닌데 허구에 불과한데 사실처럼 많이 아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종이 장희빈의 용안을 긁었다. 이것도 연료시 기술에 적혀 있는 거고 물론 그 전에 사서가 있어서 이제 이걸 바꿔 썼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그 항일차사 같은 그 서화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연료시 기술이고 주초위안 같은 조광조 할 때 이것도 다 연료시 기술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있던 다 야사들 재밌는 야사들은 연료시 기술에 많이 적어놨다. 예. 그래서 이제 연료시 기술은 특징이 뭐냐면 400여 종의 야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자료를 이용해서 사를 집대성했고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는 상당히 중요시 여겼다. 강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인과관계. 그래갖고 이 연료시 기술은 이제 뭐냐면 어떤 책일까요? 기사본마체 성격이 강해요. 사건 중시고 인과관계를 쭉 정리한 책이에요. 기사를 그래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사건의 인과관계를 뭐냐면 정리한 책이다. 그래서 이제 한계는 뭐냐면 그 사료집 성격이 되게 강해요. 그래가지고 그 세계적 역사 인식이 도달하지 못하니까 사료집을 할 때 주제별로 했기 때문에 괜찮아.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점이다. 이거는 그 연료시 기술뿐만 아니라 되게 문헌고등학 쪽으로 이제 적혀 있는 그런 책들 공통적이야. 그냥 책의 역사 인식이 없고 그냥 사료만 쭉 나열돼.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말을 하려고 해. 그 대표적인 게 뒤에 이제 얘기지만 일제시대 때 뭐가 있죠? 조선사 편수에서 만든 조선사 있죠? 거기 보면 다 사료로 구성돼 있어.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어떤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사료수 쭉 해갖고 너네 민족 열등하다. 그거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사료만 구성하다 보니까 사료 찾기는 되게 편해요. 그래서 그 일부 지금 한국인 학자들도 사료 검색할 때는 요거 조선사 들어가서 이제 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런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지지와 지도 금속학을 보면요. 요 끝나고 문제 풀어볼게요. 예. 제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도하고 좀 다르죠. 지도는 이제 객관적인 내용들 적어놓은 거고, 제이지는 어떤 이제 전반적인 이제 그 밑에 어떤 그 사정들, 그 여러 가지 지역 풍습 이런 것도 같이 이제 적어놓은 건데, 자,
크게 이제 역사지지와 그 다음에 인문지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역사지지는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던 그 역사 지리학의 호시였던 동국지지, 항백견의 동국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준이 썼던 강계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항백견의 그 역사지리서를 좀 계승 발전시킨 역사지리 전문서고요. 그 다음에 아방강역도 있죠? 저의 그 아방강역도 역사서면서 또 역사지리적 성격을 갖고 있다. 있고요. 인문지리 같은 읍지가 이제 많이 봤는데, 읍지는 이제 그 당시 많이 이제 만들었어. 왜냐면 이게 그 행정용으로 만들었고 특히 군사용으로 많이 만드는데, 읍을 이제 그 당시에는 진간체제다 보니까 읍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방어체제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읍성이나 이런 것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읍지가 만들어졌고, 그 읍지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뭐도 만들어졌냐면, 뭐도 만들어졌냐면, 그 당시 이제 김종호가 썼던 대동여지도 있죠. 이런 것도 읍지를 바탕으로 한 거야. 그 다음에 읍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갖고 역사교육과에서 수업자로 많이 사용하죠. 예. 자, 그 다음에 택리지 있어. 택리지는 각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관계를 인과적으로 연결해 설명했는데, 노동 집권층에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남인학자가 썼던 인문지리학 내용이야. 그래서 사람이 살만한 곳이 어딘가를 가는 관점에서 각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관계를 인과적으로 연결했다. 그래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물과 산 모양이 좋아야 지리가 좋고, 그 다음에 경제적 조건이 좋으면, 그 다음에 생리가 좋고, 그 다음에 인식이 좋다. 그러니까 물과 산 모양이 좋아야 돼, 일단. 예쁘게 생겨야 돼. 산만 예쁘게 생긴 게 아니라, 물과 산도 예쁘게 생기고, 그래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살기 좋은 생리. 그 다음에 인신과 산처가 아름다워 등등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 역사보다는 지휘과에서 강조하는 거야. 택리지나. 근데 택리지라는 책이 있다는 것 좀만 알아두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때 지도는 실용적이고 경제적 목적으로 했고, 주 비변사인데 여기는 안 나와. 국방을 강조하는 측면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국지도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백리책을 사용했다. 100분의 1 축소지도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분첩도라는 건 뭐냐면, 지도가 그 당시 되게 커요. 근데 그 지도를 다 갖고 갈 필요 없겠죠.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뭐냐면, 가지고 다녔어. 그래서 대동여 지도도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 분첩도가 이제 동국지도의 영향을, 이게 대동여 지도인데, 이 대동여 지도도 그 세도가 7m고, 그 다음에 가로가 3m야. 그래서 아파트 2층짜리 높이에요. 근데 그 많은 것을 다 두루매기로 해서 가져다닐 수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지역들만 관련된 부분을 잘라가지고 소지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됐고, 동국여지도는 신경준이 팔색 채색 지도다. 그래서 팔도마다 이제 이렇게 채색을 해가지고 색을 달려갖고 만든 지도인데, 모눈으로 선을 구획하고 지도의 정밀성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이제 김종호라는 사람이 나오죠. 김종호는 이제 철종 때 대동여 지도를 만들었어. 이 김종호의 자세히 뜨기는 실어있지 않고요. 이항경목론에서 다만 이제 그 대동여 지도는 김종호가 제작했다. 그 내용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대원군이 그 김종호 지도를 보고, 이거 잘못하면 우리나라 이거 외부 유치원 적군이 쳐도오겠다 해가지고 불을 질렸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때문에 이제 박해를 받아갖고 이제 옥사리에서 죽었다든지, 그래서 이런 훌륭한 지도도, 사용하지 못한 조선왕조 피존적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등, 이런 논리들, 예전에 영화 소재도 했던 것들은 다 뭐예요? 일본 애들이 만들어낸 얘기다. 1920년대, 그 당시 이제, 조선 독본에 실려있는 내용인데, 그걸 마치, 그럴듯하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믿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영화 만들어진 것도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왜 그런 걸 영화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자, 하여튼, 이 지도는 실책 지도고 편집 지도고 비변사 지도고요. 종전에 김종호가 여기 다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종전의 읍지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편집 지도야. 비변사 예전에 만들었던 것을 받아가지고 편집한 지도다. 그 다음에 이제 목파로 대장 인쇄해서 대중들이 널리 보급되고, 지도의 대중화를 공유했고요. 호대식 점철식이다. 그래서 아까 좀 잘라가지고 가지고 다닌다고 했죠? 그 다음에 산맥, 하천, 포구, 도도마 포시가 다 포준화돼가지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보기 좋게, 그리고 심리바나 등급 하나씩 뒀어. 그래갖고 심리마다 이제 등급을 둬서 이제 거리 간격을 이제 명확히 했고요. 자, 그래서 상당히 이제 뛰어난 지도긴 한데, 이건 우리 이제 역사과에서 안 나올 것 같아. 대동여 지도는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됐고, 지휘과에서는 되게 강조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영만국 정도죠. 요게 한번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10년도 기출문제.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이 공영방국 정도는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 역사하고 관련 없잖아요. 청나라 역사, 명나라 역사와 관련돼 있죠.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마테오 니치가 만들었죠. 예수의 선교사였던. 그래서 이 마테오 니치가 이제 처음에 공영방국 정도 만들고, 이 공영방국 정도 보시면 일단은 중심은 누굴로 봤어요? 중국인들의 어떤 이제 뭐냐면 자존심 건드리지 않게 중국 봤지만 중국을 실측을 했어. 예전처럼 중국을 크게 그린 게 아니라 실측을 했어. 물론 중국이란 땅은 넓긴 넓지만 다른 뭐 러시아라든지 뭐 그런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이제 큰 문화적 충격을 받은 거지. 그 조선의 지식인들이.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나중에 명나라 사신으로 갔다 왔던 사람이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전파되는데 이게 선조 36년 때요. 거의 선조가 죽으려고 말랑할 때. 근데 숙종 때 요 지도가 원판이 원래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조그맣게 그려놨어. 그러니까 이제 숙종 때 우리나라 부분을 좀 추가한 거예요. 요거는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그래갖고 이제 좀 뭐랄까 공영만국 정도를 좀 우리식으로 재편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이건 좀 이따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공영만국 정도는 그 당시 조선인대 세계관을 확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중국 중심의 어떤 세계관을 붕괴하고 중국도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하다. 그 하나의 그 작은 편리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 이런 중국 중심의 세계가 깨지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 지위가 깨지면서 역사관도 어떻게 바뀌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다. 아주 중요한 책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 외에도 공영만국 정도와 관련돼서 자세한 내용이 있긴 있는데 이 부분 나중에 이제 기출 분석하거나 기출 근거할 때 같이 좀 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금속학인데 금속학은 이제 역사에 대한 연구를 가지고 왜냐면 이제 사료에 있는 것들을 이게 이제는 이때부터는 이제 고정하게 영역을 봐서 사료에 있는 내용이 100% 사실 아닌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금속학이 뭐예요? 고대 비문이나 이런 것들 있죠. 비석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교차 검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등장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이제 홍양호는 그냥 건너뛰고 김정희 이건 외워두셔야죠. 김정희가 썼던 금속가앙록이에요. 앙록. 녹자도 있네. 네. 이거 책 이름 외워두세요. 금석가안록. 네. 그거 외워두시고. 자, 거기에서 이제 뭘 발견했어요? 북한 산비를 고증했죠? 그래서 또 항초용 비문을 이제 판독을 했다. 예전에 한번 기출에 문제 나왔으니까 꼭 외워두세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그 국학과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 부분도 있고 중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일단 기출 부분 112페이지 펴보세요. 먼저 볼게. 동국지시. 예. 사 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자, 다음은 사만의 위치에 관한 그 조선후기 언어학자의 쓴 글이다. 가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한 해의 명칭을 쓰시오. 그리고 이 글의 필자에 사만가는 요약하여 한 줄 이내 쓰고 이러한 인식을 처음 등장했던 저서의 이름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요 이제 그 내용들은 이제 관련된 내용은 이제 그 한문 해석은 그 323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323페이지 한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최치원이 마흔을 고구역, 가 땡땡, 백제를 부르기 시작했고, 이건 오류다. 건건이 비록 마흔이 백제임을 알고 또 고구역 뭔뭐임을 몰랐던 건 아니다. 등등 해서 이로써 호사와 호남, 그러니까 충청도와 전라도 합쳐서 마흔을 보게 되고, 경상도와 나눠 진안과 변화를 보게 되는데, 자, 이것 또한 가히 의심하는, 이것도 확실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죠. 그러면 일단은 가에 들어갈 한의 명칭은 뭘까, 이거는? 변환이죠. 네, 변환. 그 다음에 여기 필자의 사만가는 사만의 위치를 처음에 마늘, 충청, 전라를
경상을 변한 진화로 인식했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요게 이제 이 책 자체가 동국지진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문제사주 오온의 동사창유예요. 근데 시계적으로 보면, 오온의 동사창유가 먼저 개찬을 했어요. 먼저 만들어졌는데, 만들고 나서, 한백견이 이제 뭐냐면 글을 그 다음에 썼거든요. 근데 오온이 그걸 보니까 괜찮거든. 삼국지를.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오온의 동사창을 다시 한번 개천할 때 삼백견의 그 인식을 실어놓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러한 인식이 처음 등장한 저서니까 요 책의 저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요게 반영된 이제 영향을 줬던 저서니까 누구죠? 이건 한백견의 동국지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해볼게요. 5번 문제. 그러면 관련된 근거편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여기에서. 자, 496번 한번 볼게요. 496번. 근거편 잠깐 이게 몇 페이지냐. 자, 496페이지 지문 근거 보죠. 네. 이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3안의 위치 부분하고 그다음 한백견의 동국지지 부분 있죠? 이걸 이제 같이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목이 좀 쉴겸 이거 좀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못 찾았어요? 어디? 네, 여기 3안의 위치 부분하고 한백견의 동국지지 부분. 그게 몇 페이지? 1303페이지. 예. 네, 1303페이지. 1303페이지. 예. 이게 밑줄. 예. 밑줄 전반적으로 다 읽어보세요. 예. 네. 예. 3안의 위치 부분. 3안에 대한 우리 역사에 나타난 인식은 최치원의 마한, 고구려, 진한 신라, 변한 백제라는 개통론적 인식에서 그 처음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인식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최치원 이전에 이미 이 같은 개통적 이해의 원형이 존재하였다. 이 같은 계승의식은 이승유의 제왕운기에 집약적으로 정리되어 고려 시대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 중기 한백겸의 동국지리지에서 마한을 경기 충청 전라 지역에 그리고 변한과 진한을 경상도 지역에 비정한 이래 조선 후기 대부분의 실학자들이 이 설을 따랐다. 이후 진한을 경기도 일대에 비정하는 새로운 설이 나오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한백겸의 설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네, 거기 이제 한국 특강에 있는 부분이에요. 동국지리. 네. 한백겸의 동국지리 부분. 한백겸의 동국지리는 역사 지리학적 역사 서술의 효시로서 이후의 실증을 중시하는 경향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오은의 의식을 비판적으로 보완하려 한 저술이다. 부족 국가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로 나누고 위치, 강역, 종족, 형세를 고증하여 고구려 등 북방계를 선진으로 파악하였는데 이는 각 지방의 역사적 성격에서 나타나는 현재적 특성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책은 상고사 체계에 있어서 이제까지 대체로 인정되던 삼조선서를 비판하고 새로운 체제를 제시하였다. 북부 지역은 고조선 한사군 부족국가 고구려로 남부 지역은 진국, 삼한, 삼국, 마한, 백제, 변한, 가야, 진한, 신라로 연결되는 이원적인 인식인데 이 설은 이후 실학파의 역사 인식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이제 5번과 관련된 동사 강목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10년도 기출 문제인데 이거 되게 문제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전문 역사서 찾아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자, 다음은 조선후기 때 어느 역사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목차이다. 이 책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이제 그 안정부 동사강복은 이제 아까쯤 여기 있고 거기에 보면 이제 크게 건 1건, 건 2건, 4건 해서 17건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앞에 수건이 있고 그 밑에 또 부록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책 전반적으로 건 부분부터 해서 1권부터 17권은 일단 강목책이 이제 서술됐어요. 근데 강목책을 크게 봐서 무슨 책이라고 했죠? 편년체죠. 예. 그래서 이 편년체의 문제점은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저술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들은 이제 저술하지 못할 때 못하죠. 그래서 약간 기전체적인 어떤 요소를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수권이라든지 부록에 보면
뭐 고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고의라든지 잡설이라든지 지휘고라든지 등등등 간직도라든지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앞에 부분에 이제 그 본문 내용이 부족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서 채워놨거든요. 예. 자,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게 이제 특징인데요. 자, 이 동사 강목 체제는 수권, 본문 17권, 부록 22권 등 20권으로 구성됐고, 수권을 보면 2의 서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역사지도, 간직도, 전수도로 이렇게 구성됐고, 부록에 보면 고의, 개설번증, 잡설, 지리고, 분야고 등 우리나라 역사의 사실 고증에 관한 것들을 정리했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도 지리 부분이 많이 적혀있다는 거는 어떤 의식이에요? 고토해보 의식이 강하다. 그래서 그날 요동을 상고사 범주에 넣고 언젠가 우리가 회복할 역사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자, 단군 기자 마한의 정통이 없는 시대를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자, 단군 기자 마한을 정통이 없는 시대로 간주하는 걸 부당한 맞죠? 그래서 이건 사만 정통이 반영이 됐다. 뭐 문제는 쉽게 풀려요. 그래서 동사 강목은 아까 이제 사만 정통령 입각에서 썼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눈여볼 게 사만은 그 정통을 주의할 때 상국은 뭐죠? 뺐어요. 예, 무통을 처리했죠. 요 부분이 그 뭐냐면 좀 뒤에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또 문제가 나왔죠. 예, 작년 기출 문제.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이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고조사를 접원하여 재구성하는 곳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강목법과 정통론에 의해서 그 서술하였다 이렇게 있는데 자 동사 강목은 그 당시 이제 그 고조사 외에도 그 삼국유사 뭐 삼국사기 뭐 등등등 이런 여러 책들을 이제 많이 했는데 이게 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고조사를 접원하여 재구성하여서 강목법과 정통론을 서술했다. 강목과 정통론 맞죠? 근데 여기에서 고조사를 접원했다는 게 틀린 것 같아서 그냥 2번은 틀린다고 했는데 이거는 좀 약간 문제가 있어. 왜 고조사 접원했어요. 예. 근데 뭘 고조사만 접원했다는 게 틀린 거지. 예. 왜냐면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조사 여러 책들 편찬 집어넣었잖아. 집어넣을 때. 근데 고조사를 접원했던 건 맞죠. 고조사를 접원했는데 문제의 의도와 다르게 이게 좀 표현이 잘못된 게 고조사를 접원했는데 요거를 이제 이건 맞기 때문에 고조사만을 접원했다가 이게 틀린 거예요. 근데 고조사를 접원했다? 그러면 고조사를 접원했잖아.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 요것도 뭐냐면 이 당시에 문제가 없었어. 이상하게.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게 이상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것도 누가 행정소송을 걸었으면 6개월 내에 걸었으면 뭔가 문제 자체가 이제 엄밀히 오답이잖아. 근데 행정소송을 건 사람이 없었어. 저도 걸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행정소송은 뭐냐면 문제가 나오면 그게 문제 직접 푼 사람 당사자만이 걸 수 있어요. 요거는. 근데 난 당사자가 아니잖아. 복수사학과 운영자였다고 해서 거기에 해석했다고 해서 제가 걸 수도 없는 거고. 예. 근데 객관식 기출에 가보면 오답이 좀 보이는 게 있어. 답이 2개가 있는 게 있어요. 쉽게 걸 수 있는데 문제는 주관식은 그걸 걸 수가 없어. 완벽하게 이제 뭐냐면 답이 이제 틀리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잘 보면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또 하나 있어. 동남아시아 관련된 문제도 한 번에 틀린 걸 발견했어. 내가 또 답이 2개 있는 걸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3번을 보면 자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사건의 경과를 인과관계적 이해도 했다. 요거는 이제 어디와 관련된 거냐면 동사 강목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인과관계 사건을 중심으로 했던 이건 뭘까요? 그래서 연려식 기술이죠. 근데 동사 강목체이기 때문에 이제 아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되고 4번은 자 삼국 중 어느 한 나라를 정통으로 삼기 어렵다는 견해를 비판하고 신라를 정통으로 삼았다. 아니죠. 예. 신라를 하는 게 아니라 무통을 맞죠. 그럼 통일신라는 뭐냐? 이거 통일신라는 나중에 삼국을 통일하고 통일하는 거 나서는 얘기한 거고 삼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같이 병립하고 있을 때 이거는 주자의 역사 원칙 그대로 따랐다고 보면 돼요. 하늘에 태양에 둘이 없듯이 이 세계에 주관하는 정통이 있는 황제는 한 명이기 때문에 서로 가축을 벌이는 국가들 사이에는 정통을 두지 않고 무통을 뒀어요. 이게 좀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은 한강을 중심으로 북의 삼조선과 남한의 그 사만이 독자적인 역사를 전개했다는 것을 그 남북 이원적 국사체계로 세웠다.
요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아방강육고라고 해서 해석을 해놨거든요. 근데 어떻게 밑에 댓글 보니까 아방강육고가 아니라 거기 이제 한효씨가 쓴 다차오에 보니까 한강을 경계로 조선과 사만이 북과 남을 동시에 병립하고 있는 바 북자북 남자남을 새로운 주장을 한 거다.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그 당시 동국지이다라는 견해도 제시했더라고. 둘 다 맞아요. 왜냐면 아방강육고도 정리해봤어요. 그래 약간 읽었잖아. 그래서 그 당시 고조선하고 삼조선이 고조선이니까 고조선하고 삼한을 같이 병립하고 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해석 여에 따라서 5번은 아방강육고 그 다음에 또는 여기 뭐냐 이제 그 한백개 동국지이지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두 개가. 예. 근데 공통적으로 같이 보이는 거니까 그냥 같이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요거만 이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럼 관련된 기출 근거편을 좀 볼게요. 자, 몇 페이지에 보시냐면 이게 이제 기출 근거편을 이제 보면 498번이니까 뒤에 넘어가서 어디냐? 1304페이지 펴보세요. 1304페이지. 자, 1304페이지에 거기 이제 아니 잠깐만 이게 1403페이지 펴보세요. 그래서 이제 요 1303페이지 이제 497번을 보면 그 당시 안정복의 어떤 일대기, 사상적 경향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안정복은 이제 그 경학과 사학에 뛰어났고 좀 남인에 속했던 사람이고요. 어떤 주자학적 사고방식이 좀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썼던 책들 보면 여러 책이 있어. 그래서 화학진화론이라든지 작동상이라든지 그래서 불교, 도교, 역사, 서학을 비롯한 지적 탐구력이 되게 잘 보였다. 그래서 서학은 되게 비판했지만 또 서학을 또 많이 알아 또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가 이제 역사 문제는 동사문답이 있고 그 다음에 있고 열조통기라고 이제 있죠. 열조통기는 한국 통론에 나오니까 좀 외워두세요. 이것도. 예, 이건 조선시대 당대사를 이제 썼던 거고 통사는 이제 정조 때래요. 제가 영조 때도 잘못했는데 아까 좀 약간 이상하다 했어. 연대가 안 맞아서. 하여튼 동사 강목인데 동사 강목은 누구를 이제 모방했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주자의 자치통과 강목을 모방했지만 나름대로 그 자주적 객관적 실증적 한국사를 재구성했다. 그래서 종래 중국적인 어떤 사관을 벗어나 단군 조선까지 거슬러 올라가 한국사의 상한을 올려잡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 모호했던 사실을 규명하고 외적의 침략에 한관 장수를 내세워 민족의 활기를 찾아냈고요. 그 다음 동서가 공목은 아까 이제 본편 17건 그 외에 이제 고의, 지리고 이런 것들 다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쭉 보시면 되고 거기에 보면 천주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있죠. 그래서 천주교의 천학고 천주면답을 처소해서 이들 이교를 지목하고 그랬던 외래 문화를 적극 반대했어요. 이거는 이익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청당 지옥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비판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뭐 비판해도 그거 믿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청당은 있어야지 믿어야지 마음의 평화가 느껴지거든요. 하여튼 자, 그 다음에 498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이제 누구와 관련된 아까 처음에 이제 말한 안정복의 성리학적 경향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각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499페이지에 동사강복과 관련돼 가지고 그 당시 역사인식 그래서 그 역사인식이 이제 단군 정통론 그 다음에 삼한정통론을 체계화시키고 상공 무통론을 각각 수용해서 이를 체계화시켰다.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삼한정통론 16년 기출문제 나왔던 게 그거죠. 자, 그래서 뒤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500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500페이지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 사람이 이제 보면 단군조선을 기자조선, 위마조선, 삼조선이나 하여 외기를 차지한 것을 통계 측면에서 잘못됐다고 비판. 뭘 비판한 거야? 동국통감 비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조선전기 때 대표적인 역사책은 무슨 동국통감이고, 그다음 조선 후기 때 대표적인 거는 안정복의 동사강목이죠. 그러면서 이제 단군을 상당히 좀 강조했다. 그래서 단군조선은 우리 역사의 정통으로 인식하고 단군에 대한 고기의 기록을 고기는 옛 기록을 말해요. 합리적으로 해석하고자 했다. 그다음 기자조선 우리 역사를 왜 지금냐? 이 기자조선은 우리가 문화국가를 보여주는 거죠. 중국의 선진적인 문화를 이제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또 기자조선의 정통으로 이제 이었다고 봤고, 이는 기자의 우선 기준이 많이 왕에 대해서
기자에 대한 제사를 계속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동국통감이 삼국지 동의전을 이용하여 기자와 만의 관계 정통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는 동사강의 법내에서 만이 기자존의 정통이 있는 국가를 전제하고 본문에서는 후한서의 기독의 만을 정통국가로 서술했다. 그래서 만 정통론 이렇게 이제 연결됐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502페이지는 이제 그 당시 동사강목을 썼을 때 그 당시 이제 뭘 많이 이용했던 건 이제 볼 수 있냐면, 여러 책들을 이용했다.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조사, 여사제거. 그래서 이것도 아까 얘기했죠. 고조사를, 전제를 했다 맞아요. 근데 뭐야. 고조사만 전제로 한 게 이게 틀린 거죠. 근데 이게 좀 문장 자체가 이제 잘못됐다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03번은 이게 연료시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견해를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와서 이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거기 506페이지, 이제 505페이지하고 이제 506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들 좀 보면, 505페이지에 보면 이제 동사 강목과 관련된 내용들 있고, 그걸 이제 뭐냐면, 그 정통 번벌 그 내용인데, 505페이지는 이제 아까 쯤에 했던 것들 이제 그 서만정통론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놓고, 그 다음 506페이지에 관련된 것은 정양호가 관련된 내용 있죠? 아방강했고, 그 다음에 507페이지는 또, 이 사람의 안정복의 어떤 평가. 예, 505, 506, 507페이지 있는데, 505페이지 다 읽어보시고요. 506페이지는, 506페이지, 507페이지 줄친 부분만 읽어볼게요. 505페이지 다 읽고,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여자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요걸 대고 읽어야 돼. 예, 마이크 대고. 예. 505, 506, 507이요. 예. 동사 강목의 서술에서 네. 동사 강목의 서술에서 정통의 변별은 중요한 문제였다. 그는 정통 여부를 변별하는 기준으로 국력이 아니라 도덕성과 혈연성을 중시하였다. 그는 이러한 입장을 동사 강목의 서술에 반영하여 당군, 기자, 만, 통일신라, 고려를 정통으로 취급하고 삼국시대를 무통의 시대로 간주함으로써 한국사의 체계를 재구성하였다. 삼국을 무통으로 취급한 것은 주자가 병립한 국가들을 맞아요? 이상한데 주장과 뭐지? 주자가 병립한 국가들을 무통으로 처리한 전례에 따른 것이었다. 즉 삼국은 서로 대등한 나라로서 어느 한 나라를 정통으로 삼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통일신라가 정통이 되는 것은 발해를 우리 역사로 간주하지 않은 것과 필요관계에 있으며 통일 후에 고려가 정통이 되는 것은 대립되는 왕조가 없기 때문이었다. 506번. 둘째, 우리 고대사를 이원적으로 파악하였다. 강역고에서 진나라와 한나라 규체기에 열수 이북은 조선이라 하니 즉 한무제의 사군지역이다. 열수 이남은 한국이라 하여 증국이라고도 하였다. 즉 동쪽의 사만지역이다. 사만총고라고 하였다. 한강 이북이 고조선이며 한강 이남이 사만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고조선과 사만이 병립하여 있었다는 것이다. 기자조선의 영역은 대체로 한강 이북과 압록, 두만강 이남의 지역으로 보았다. 둘째, 역사 인식 체계는 사만을 한강 이남, 고조선을 압록강 이남으로 보아 우리의 고대사를 고조선과 사만의 이원 체계 및 한반도 중심으로 파악하였고, 종족적인 면에서는 원래 동이족의 고조선 지역에는 중국의 기자물이, 사만 지역에는 진나라 사람이 유입되고 이적시되는 예매계가 부분적으로 추가되었다고 보았다. 화해관 면에서는 종족적, 지리적 화해관은 철저히 극복했지만 문화적 화해관은 남아있었다. 507번. 이익의 제자로서 최초의 전문적인 역사학자라는 평을 듣는 안정복은 동사 강목을 저술했다. 이 저술은 당군과 기자조선의 사실성을 강조하고 제방 강목체 사설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였으며 주자의 강목 기준까지도 비판적으로 수용한 16세기 이래 사림계 역사서술을 집대성한 통사라고 하겠다. 그가 역사평가 기준을 대외 명분과 충성, 절의로 보고 절의 인물과 애국항쟁을 강조한 것은 전통적인 남인계의 역사서술과 일치한다. 또 제도, 외교에 관심을 보이고 사대적 세계관과 도덕사관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단을 비판하고 명분에 입각한 개서 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는 국사를 당군, 기자, 마한, 삼국, 신라, 고려로 체계를 세웠는데 이는 사만 정통론을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이익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되 신라를 더욱 강조한 것이다. 예. 자, 여기까지 읽고. 자, 아까 이제 좀 읽다가
머뭇거리는 게 있는데, 이게 주자가 병립한 국가들, 이런 뜻이야. 주장이 아니라, 예, 좀 못하니까 수정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6번 문제 볼까요? 6번 문제. 6번 문제가 이제 16년인가? 17년인가요? 네, 17년이 됐네. 네, 이렇게 이제인데, 다음은 언어 책의 서문 내용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을 써보고, 기역의 그 이름을 쓰시오. 그 다음에 밑줄 친 니은에 따른 역사서술 체계를 쓰고, 밑줄 친 디귿에 따라 저자는 한국 고대를 어떻게 체계화되는지 정통을 체계인지 서술하시오 있는데, 자, 동방의 역사는 갖추어져 있다. 기전체 삼국사의 고조사 있고, 가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편년체로서 동국통감 있죠. 예. 그래서 편년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책은, 그래서 그 앞부분에 동사 강목이요. 이 책은. 그래갖고 이제 이 책은 동사 강목, 서문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동사 강목이고, 그 다음에 무슨 체로 만들어졌죠? 주자해법에 따라서 강목체고. 그래서 주자 강목체 비판적 수용했다고 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체계하는 당군 기자 마한 통일신라를 고대의 정통을 보고 삼국시대 무통을 썼다. 근데 요게 이제 고조까지 집어넣으면 틀렸다고 했어요. 고조 같은 경우에는 중세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제가 기출 근거편에 보면 이제 그 같이 원문까지 실어놨거든요. 그리고 우리 역사내신가 거기 가보면 검색하면 쭉 나와. 그래서 웬만한 한문사료들은 우리 역사에 가서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 좀 참조하세요. 저도 모의고사 문제 만들 때 한문사료 따올 때 그 부분에 싸우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번에 기출문제 분석을 하는 거 하다 보니까 웬만한 사료들은 다 거기 있더라고. 예. 그래서 그거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건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아까쯤에 설명한 거 거의 중복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또 있나? 예. 뭐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앞부분 안 했네요. 자, 조선시대 역사서 이제 볼게요. 1번, 111페이지 펴보세요. 자, 다음 보기의 자료는 조선후기의 시작자가 저술한 저서의 일부다. 이 글에 나타난 역사의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한 다음에 김씨가 나라를 차지하고 등등등등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는 몇 번이에요? 이거는 금방 나오죠? 3번 한반도 중심에 협소한 사관을 극복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는 최초의 바대사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래서 역사의식을 써가면 이거 쓰면 돼요, 그냥. 네, 이거 교과서가 통론에 맨날 맨날 읊어대는 레토리니까 그냥 쓰시면 되고. 자, 2번 문제 볼게요. 보기에서 조선후기의 역사서에 나타난 한국사 인식체계의 특징을 모두 골라놓은 것은, 자, 문헌고증학적 역사인식이 보이죠. 몇 세기 때? 19세기 때 특별히 보이죠? 기납적 방법을 강조하는. 그 다음, 한국사에 대한 자주성이 강조되죠. 그 다음에, 여기 도통동전에 강조한 새로운 정통론. 이것도 18세기 때 등장하죠. 그 다음에, 고대사 강역에 대한 활발한 역사지리 연구. 이것도 있죠. 기흥, 니은, 디귿은 모두 정답이야. 이게 모두 정답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교육학에서 피해야 할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죠. 예. 근데 뭐 일단 그렇게 냈으니까. 자, 그 다음 3번은 제가 예전에 푼 것 같아. 요거는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 4번 풀었고, 5번 풀었고, 6번, 풀었고, 다 풀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뭘 보냐면, 이게 총괄평가 문제를 좀 풀고 넘어갈게요. 총괄평가 78페이지 펴보세요. 78페이지. 자, 78페이지 80번 문제 볼까요? 아, 78페이지가 저거. 에? 80페이지에 78번이네요. 제가 잘못 적었네요. 어딨나? 아니, 잠깐만요. 예. 자, 여기 보면 다음은 조선후기 때 시작자의 글이다. 자료 1의 사료 명칭을 써보고, 니은이 기획에 대한 인식의 서술을 보시오. 그리고 자료 B의 토지제도 농장 운영 방식의 특징을 두 주인에서 서술해보고, 자료 B 대신에 토지제도 대신에 현실적 방안을 제시한
토지제도 요지를 두 줄 이내 쓰시오 했는데, 토지제도 관련된 거는 이제 시각자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거 각자 풀어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전공 A에 나와 있는 자료 A는 그 뭐냐면, 아방강일거예요. 예, 그 아방강일거. 그 아방강일거는 이제 특징이 이제 아까 얘기했처럼, 한강을 경계로 남북을 나눈다고 했죠. 예. 그래서 있고, 인식은 많은 고구려, 변화는 백제, 그 다음에 진화는 신라,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그래서 기획에 대한 니은의 인식, 사만간, 그래서 기획에 대해서 이제 채취원에 대한 인식을 이제 쓰는 거죠. 예, 그거 예전 기출에 나왔던 거니까, 여기에 보시면 되고, 관련된 사료는 그 앞부분에, 답안 사료 앞부분에 있으니까, 한번 해서 이제 참조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12페이지 펴보세요. 112페이지인가 66페이지인가 이게 꼬대네. 잠깐만요. 이게 66번인데? 잠깐만 66번이 72페이지네. 제가 잘못 적어놨어. 네. 거기 72페이지 66번하고 67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 다음에 기획의 밑줄친 그 인식을 처음 보인 책을 써보고 기획에 반영된 역사인식의 종주의 역사인식과 비교해서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기획을 처음으로 언급한 저자의 역사지 연구의 의의를 두 가지 쓰시오. 네, 동사차용, 오은의 동사차용인데 이거는 이제 개정판이죠. 네, 그래가지고 여기 밑줄치 인식을 처음 보이는 것은 뭐냐면 그 한백견의 동국지이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획에 반영된 역사인식을 종주의 역사인식과 비교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단군, 기자, 위만, 한사군, 사만, 삼국 이런 쪽 인식의 번호나 한강을 기준해서 북은 북반계와 남은 또 남반계 이런 이원적 역사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획에 처음 언급한 저자 역사지적 어떤 연구의 의의 요것도 이제 뿌세미에 저거 이제 찾아냈는데 자, 사만을 삼국서에 입각해서 통솔 부정해서 오늘날 통용돼서 사만의 강역을 고증했고요. 그 다음에 고조선 멸망 후에 한사군의 위치와 고구려 강역까지 고증하여 압록강 이북 지역까지 동국 북방사의 학식을 요게 동국은 누구예요? 우리나라 역사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있다. 이건 신뿌셈에 있는 의니까 좀 같이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7번은 이제 이건데 기획의 정통 여부의 기준을 말해보고 디귿을 이렇게 인식한 이유를 써보시오. 이곳 이연의 정통을 보는 인식의 한계를 서술해보고 역사 지휘자 입장에서 동사 과목의 사사학적 의미를 기술해보시오. 이게 예전에 2차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좀 약간 더 지문이 더 큰데 편집하는 거는 잘라냈는데 이게 이제 이거 제가 맞췄어요. 이거 그때. 근데 제가 이제 왜 맞췄냐면 어떤 분이 이제 쪽지를 보내오셨더라고. 오늘 이제 이번에 들어갈 축제 교수님이 사학사 전공하신 분이다. 근데 이제 시각도 같이 전공한다. 그래서 답이 다 나온 거죠. 자, 안정부의 동사 강구가 아니면 딱 보니까 바래고 딱 보더라.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문제를 냈어. 그랬더니 나왔어. 그때 사학사 부분을 많이 냈거든요. 예. 근데 뭐 요거 안 내도 이제 맞출 분들 다 맞췄는데 예. 그래서 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야. 어느 부분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상당히 중요하죠. 예. 자, 하여튼 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공유하자고요. 예, 이렇게. 예. 자, 그러면 거기 안정부의 동사 강구의 서술에서 정통의 번벌, 예. 정통의 이게 그 기준은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은 국력이 아니라 도덕성과 현존성을 되게 중요시했다. 안정부 좀 보수적이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뒤로 인식한 거. 자, 여기에 보면 삼국시대 무통을 봤다. 주자가 병립한 국가는 무통 처지한 걸 이제 그대로 따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통일신라는 여기 한계, 그 인식의 한계가 뭘까요? 통일신라라는 것은 통일이라는 것은 다 통일했다는 거죠. 근데 뭐가 빠졌어? 북쪽은 빠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바레를 말갈족의 역사 인식해서 외교에 처리해서 우리나라 통일신라 역사만을 우리의 역사 인식 한계를 보였다. 그래서 이원적 역사 인식을 확립을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죠. 분리된 역사 인식을. 그다음 역사지역적 의의. 자, 이거는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한국인의 역사학에 나오는 건데 한백년 동국지 이대로 활기를 띠기 시작한 역사지 연구 및 사실의 고증의 성과를 집대서가 제시하겠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의의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의의는 주관적 판단이니까.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나? 좋고요. 그러면요.
보면 이제 그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언급을 못 드렸고 그 아방가르과 관련된 문제가 그 67번 문제하고 63번 문제인가? 그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67번 문제는 했네. 예. 63번 문제. 그 63번 문제가 있는데 63번 문제를 요건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죠. 63번 문제. 자, 63번 문제를 이제 보면 요것만 풀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조성욱의 시작자를 쓰고 저자가 삼국의 이전에 정통에 생각했던 삼국을 말해보시오. 그 다음에 기획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 가해 역사책을 쓰고 그 다음에 하해관과 중국의 중국 중시의 어떤 세계관에 대해서 저자의 생각을 쓰시오. 자, 여기 보면 이제 자료 A와 자료 B는 일단 자료 B에서 이제 이미 답이 나왔죠. 그래서 기출 예문에 나왔던 거니까. 자, 이 사람은 누구야? 이익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삼국 이전에 정통에 생각했던 것은 당군, 기자, 만. 이렇게 이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익 같은 게 가해 들어갈 것은 역사책이 뭐냐면 자치통과 강목이에요. 한 개 나와요. 예. 그래서 안정복도 마찬가지지만 자치통과 큰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거기 다음에 하해관과 중국 중의 세계에 대해서 저자의 생각. 이 사람은 하해의 차별을 부정하고 중국 중시의 세계를 탈피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는 하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어.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안정복이나 그 다음에 정여우 같은 하와 이는 인정했죠. 근데 물론 기준이 달라서 그러는 거지. 저는 이제 기준이 달라서 그러는데 이 사람 하와 이를 되게 뭐냐면 했다. 근데 그 제자였던 이제 정여우는 하와 이의 기준 문화적 응냐 보고. 근데 이에 반해 안정복은 하와 이를 종종받은 활동 위주로 이렇게 중국 중시 사고를 이제 봤죠. 사고방식으로. 자,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딱 기출 문제를 안 풀어본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있는데 이걸 안 풀어봤네. 지휘와 관련돼 갖고 풀다가 공연만국 정도를 안 푼 것 같아. 제가 공연만국 정도가 중요한데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107페이지인가 그럴 거예요. 신면도 기출 문제. 18번 문제네요. 18번 문제. 자, 이게 신면도 기출 문제인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거의 떼어 맞힐 수준이에요. 되게. 그래서 저도 이걸 어디서 찾았냐면, 관련 사설 없더라고, 우리가 보는 통론에.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서 교보문고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밥 먹고, 점심 먹고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마테오니치에 관련된 서적들 다 검색을 해봤어. 그래갖고 한 2권 정도 발견이 되더라고. 그래서 마테오니치의 책들을 거기 가갖고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서 근거를 간신히 찾아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이거 딱 하나 안 나올 것 같아, 이 책이. 더 이상. 책을 샀으면 되는데 돈이 좀 아깝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 쓰기도 손이 아프니까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사진기 있죠. 이게 스마트폰에 갖고 딱 나가갖고 딱 몇 개 찍었어. 근데 찍는 도중에 직원이 오더니 툭툭 치면서 이거 찍지 말라는 거야. 그래갖고 막 지우라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해서 했는데 다행히 웬만한 중요한 거 다 이렇게 해갖고 찍혀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문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제시를 한 건데 요게 이제 있는데 일단은 문제 풀어보면서 좀 얘기하죠. 예, 요거는 자 다음 지도와 관련돼서 이제 대학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마테오니치의 이제, 지도가 나오죠? 공연만국 정도. 그래갖고, 여기 보면 이제 마테오니치 예수의 선교사로 이제 바닷길을 통해서 인도에, 마카오도 통해서 이제 중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왔죠? 바닷길을 통해서 들어왔다.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예.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마테오니치는 중국인들에 필요한 천문, 지리, 이런 것들 지식을 보급했고, 이걸 또 적극적으로 중국의 포교에 이용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지도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도 제작의 목적은 뭐냐면, 선교 목적이야. 그래서 종전에 이제 뭐냐면 중국 중의 세계를 깨려고,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도에,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여백에 좀 보세요. 여기에 보면, 여러 글씨도 깨백 꼼꼼하게 적어놨죠.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노골적으로 뭐냐면 너네들 잘못했어 막 잘못된 인식하면 반발 불러일으키겠죠. 그러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그 당시 이제 한문호 그 당시 중국 중시에 제작을 하고 여백의 지명과 해당 지역 특징 지구 구형선을 한문으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지구 구형선을 이제 보면 이 지구 구형선도 되게 이상한 구형선인데 지구 구형선이 뭐예요? 지구가 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구가 둥글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놓고는 청동설은 저 지동설 안 적어놔. 청동설 주장해. 거기다가 그러니까 청동설이고 그 다음에 지구 구형설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하늘을 지구를 도는 거는 태양과 달이고 이게 다른 행성이 돌고 지구는 약간 중심에 있는 거죠. 근데 지구가 둥글고 결국에는 이 지구의 중심을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 지구를 관장하는 사람을 누구로 선정하냐면 그 당시 교황으로 선정했어. 그러면서 교황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뭐냐면 통치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중국 중의 세계를 까면서 그 자리에 뭐 천주교 중심의 세계를 집어넣는 그런 여백을 장치 이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마테오니치가 오늘날 보면 마케팅은 되게 잘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중국인들 감정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중국인들 점점 자존감을 인정하면서도 또 역으로 이제 잘 이용해가지고 어떤 기독교 포괄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죠. 천주시도 그 이단이죠. 천주를 뭘로 해석한 거야? 중국인들이 예전에 믿던 고대 신이었던 상제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천이라는 개념은 성리학이 만든 오개념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살아있는 신. 예전에 너네 상제가 진짜 개념이다. 상제가 꼭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 거야.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맞죠? 그 다음 아레닌의 집방외기의 근거에 편찬했다. 자, 집방외기는 이제 후에 마테오니치 이후의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공영만국 정도가 1602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집방외기는 이제 한국의 알레닌 신부가 만든 건데 1623년에 만들었어.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거지 영향을 준 건 아니죠. 예. 근데 이거를 솔직히 맞힌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그냥 티라고 낸 거지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됐던 공무원 시험처럼 이런 식의 이제 유형의 문제를 낸 거야. 예. 아마 그게 출제인신도 자기도 못 오고 그냥 낸 것 같아. 그냥 어디 자주찾아가지고. 자, 3번을 보면 당시 중국인들이 중국이 너무 작게 그렸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실증을 했지만 종전의 중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그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주변에 있는 중국인들이 공영만국 정도의 정밀성을 칭찬하면서도 중국이 너무 작게 그렸다고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마테오니치가 항제의 지도를 현상할 때 그것 때문에 항상 마음이 졸였다고. 항제가 뭐라고 할까봐. 항제가 이제 아무 말도 안 해가지고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조선과 중국에 관해서 중국 측 지식의 근거 제작했다. 왜냐면 이제 중국은 당연히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관련된 내용들은 그 당시 이제 중국인